개념 1. 상대 도수. 먼저 상대 도수는 전체 도수에 대한 각 계급의 도수의 비율 이렇게 나와 있는데, 이러한 상대 도수는 도수의 합분의 그 계급의 도수, 이러한 공식을 이용해서 구할 수가 있어요. 그렇다면 이 공식을 조금 더 응용해서 우리가 상대 도수와 도수의 합을 알고 있을 때 그 계급의 도수는 상대 도수 곱하기 도수의 합, 이렇게 해서 구할 수가 있겠죠. 또 이 세 가지 중에서 도수의 합을 모르고 상대 도수와 그 계급의 도수를 알고 있을 때 그때 도수의 합은 상대 도수분의 그 계급의 도수, 이렇게 공식을 변형해서 구할 수가 있겠죠. 이러한 상대 도수는 퍼센트로도 나타낼 수가 있는데, 상대 도수 곱하기 100을 하면 그 계급의 도수가 전체의 몇 퍼센트를 차지하고 있는지를 알 수가 있는 거죠. 세 번째, 상대 도수의 분포표. 상대 도수 분포표는 각 계급의 상대 도수를 구한 표이고, 상대 도수의 총 합은 언제나 1이 돼요. 도수가 클수록 분자가 커지는 것이므로 상대 도수도 커지겠죠. 이러한 상대 도수는 자료 전체의 수, 즉 도수의 합이 서로 다른 두 개 이상의 집단의 분포 상태를 비교할 때 아주 편리한데, 예를 들어서 여기 도수 분포표가 있고, 이 도수 분포표는 A반과 B반 두 반의 어떠한 시험 점수에 대한 도수 분포표겠죠. A반 학생들은 총 10명이고 B반 학생들은 총 20명으로 되어 있죠. 여기서 점수가 90점 이상, 95점 미만인 요 계급을 보면 이때 A반은 그러한 학생이 2명이고 B반은 3명이죠. 이제 요 두 반의 요 계급의 상대 도수를 각각 구해보면 A반은 10분의 2, 그래서 0.2가 되고 B반은 20분의 3, 그래서 0.15가 되죠. 상대 도수는 A반이 더 크죠. 즉 도수만을 비교하면 B반이 90점 이상 95점 미만인 학생이 더 많은 것처럼 보이지만, A반과 B반을 비교할 때 두 반 중에서 90점 이상 95점 미만을 받은 학생은 A반이 더 많다고 볼 수 있는 거죠. 이렇게 자료 전체의 수가 다른 두 개 이상의 집단의 분포 상태를 비교할 때 바로 이 상대 도수를 쓰면 아주 편리하죠. 개념 2. 상대도수 분포 다각형. 1. 상대도수 분포표와 그 그래프. 상대도수 분포표를 그래프로 나타낼 때 도수 분포 다각형과 다른 점은 세로축의 도수가 아닌 상대도수를 나타낸다는 것이겠죠. 상대도수의 합이 1이 되기 때문에 상대도수 분포 다각형의 넓이는 계급의 크기와 같게 되는데, 이것을 좀 더 자세히 살펴보면 세로축을 상대도수로 하는 히스토그램을 생각할 때 상대도수 분포 다각형의 넓이는 이 히스토그램 직사각형 넓이의 합과 같죠. 이 직사각형 하나하나는 가로는 계급의 크기이고 세로는 상대도수가 되죠. 그리고 그 넓이는 계급의 크기와 상대도수를 곱해서 구하게 되고, 이 직사각형 넓이의 합은 상대도수 곱하기 계급의 크기를 한 요 각각을 모두 합하는 거겠죠. 그런데 계급의 크기는 항상 일정하기 때문에 그 합은 상대도수의 합 곱하기 계급의 크기, 이렇게도 계산을 할 수가 있죠. 그리고 요것이 직사각형 넓이를 모두 합한 것과 같아지는데, 이 상대도수의 합이 항상 1이 되기 때문에 결국 넓이의 합은 계급의 크기와 같아지는 거죠. 그리고 이 넓이의 합이 상대도수 분포 다각형의 넓이가 되므로 상대도수 분포 다각형의 넓이는 계급의 크기와 같다, 이렇게 말할 수가 있는 거예요. 두 번째로 상대도수 분포 다각형 모양의 그래프를 그리는 방법은, 먼저 가로축의 계급, 세로축의 상대도수를 써놓고 각 계급의 계급값과 그 계급의 상대도수를 순서상으로 하는 점을 나타낸 뒤에 양 끝에
상대 도수가 0인 계급을 하나씩 추가해서 각각 점으로 나타내고 이 모든 점들을 차례로 선분으로 연결하면 그릴 수가 있죠. 예를 들어서 여기 나와 있는 이 상대 도수 분포표를 보고 상대 도수 분포 다각형을 한번 그려봅시다. 먼저 이렇게 가로축과 세로축을 그리고 가로축에는 계급, 몸무게가 되겠죠. 세로축에는 상대 도수를 나타내게 되는데 이 몸무게를 보니까 35 이상, 40 미만, 35부터 시작하고 있죠. 그리고 마지막 계급이 50 이상, 55 미만으로 55에서 끝이 나므로 이렇게 그 계급들을 표시할 수가 있죠. 먼저 첫 번째 계급은 35 이상 40 미만인 계급으로 이 계급의 상대 도수가 0.2이죠. 이 계급은 계급값이 37.5가 되는데 우리가 그렸던 이 좌표축에서 35와 40 사이 그 중앙 여기가 계급값이 되겠죠. 이렇게 올라가서 세로축의 0.2와 만나는 이 지점에 점을 하나 찍고 이제 두 번째 계급 40 이상 45 미만 그 다음 칸으로 가서 40과 45 중앙에 즉 계급값에 해당하는 값에서 이렇게 올라가서 상대 도수가 0.4인 부분과 만나는 곳에 또 두 번째 점을 찍죠. 세 번째 계급 45 이상 50 미만 이 계급의 계급값 그 중앙에서 선을 이렇게 올라가서 그 계급의 상대 도수 0.3과 만나는 곳에 이렇게 세 번째 점을 찍을 수가 있죠. 이제 마지막 계급 50 이상 55 미만 그리고 이 계급의 계급값 그 가운데가 되겠죠. 가운데서 이렇게 올라가서 세로축의 상대 도수 0.1과 만나는 곳에 점을 찍고 이렇게 각 계급에 해당하는 4개의 점을 찍었죠. 그런 뒤에 양 끝에 도수가 0인 계급을 이렇게 하나씩 추가하고 이들을 모두 연결하면 상대 도수 분포 다각형을 그리게 되는 거죠. 그리고 이 상대 도수 분포 다각형의 넓이는 계급의 크기와 같아요. 개념 3. 누적 도수. 먼저 누적 도수의 뜻을 살펴보면 도수 분포표에서 계급의 도수를 자료의 값이 작은 쪽에서부터 차례로 더하여 얻은 값을 그 계급까지의 누적 도수라고 한다. 이러한 누적 도수의 성질을 살펴보면 먼저 첫 번째 계급의 누적 도수는 그 계급의 도수와 같고 마지막 계급의 누적 도수는 앞에서부터 도수들을 쭉 더해서 만들어진 것이기 때문에 도수의 총합과 같게 되는 거죠. 세 번째, 누적 도수 분포표. 각 계급과 그 계급의 누적 도수를 나타낸 표. 그것이 바로 여기 예에 나와 있죠. 첫 번째 계급의 도수가 4이고 이때 누적 도수도 4가 되고 그 다음 계급은 도수가 7이므로 그 다음 계급의 누적 도수는 앞 계급의 도수 4에다가 7을 더해서 11 이렇게 구하게 되죠. 그리고 그 다음 계급은 도수가 6이죠. 그리고 이 계급의 누적 도수는 이 계급까지의 도수를 모두 합해서 4 더하기 7 더하기 6 그래서 17로 구할 수가 있어요. 이제 마지막 계급 90 이상 100 미만인 계급을 보면 도수가 3으로 나와 있죠. 그렇다면 이때 누적 도수는 앞에서부터 이 계급까지의 도수를 모두 더해서 구하게 되는데 바로 그 이전 계급의 누적 도수에다가 이 계급의 도수 3을 더하면 되겠죠. 그래서 20으로 구하게 되고 이 마지막 계급의 누적 도수는 결국 도수의 총합 20과 같게 되죠. 우리가 마지막 계급의 누적 도수를 구할 때 우리는 4 더하기 7 더하기 6 더하기 3 도수를 모두 합해서 구할 수도 있지만 이 계급의 누적 도수는 그 계급의 도수 3에다가 그 바로 앞 계급의 누적 도수 17 그것을 더해서 구할 수도 있어요. 이런 누적 도수는 어떤 계급 이상 또는 미만인 자료의 도수의 특정 자료가 전체 자료에서 차지하는 위치를 알아내는 데 편리한데 예를 들어서 위에 나타나 있는 누적 도수 분포표에서 80점 미만인 학생은 70 이상 80 미만인 요 계급의 누적 도수를 읽어서 11명이다 이렇게 말할 수가 있고 70점 이상인 학생은
전체 학생 수에서 고 이전 계급의 누적 도수 4를 빼서 16명이다. 이렇게 바로 구할 수가 있는 거죠. 개념 4. 누적 도수 분포 그래프 또는 누적 도수 분포 다각형. 먼저 이러한 누적 도수 분포 다각형 모양의 그래프를 그리는 법은 가로축에는 계급, 세로축에는 누적 도수를 써놓고 첫 계급의 작은 쪽 끝값과 누적 도수 0을 순서상으로 하는 점을 찍고 그 다음 세 번째 가장 중요한 내용이에요. 각 계급의 큰 쪽 값과 그 계급의 누적 도수를 순서상으로 하는 점을 찍는다라고 했죠. 그리고 나서 이 모든 점들을 차례로 연결해주면 되죠. 오른쪽에 누적 도수 분포표가 나와 있는데 이제 요것을 누적 도수 분포 다각형, 즉 그래프로 그리기 위해서 좌표축을 설정하고 첫 번째 계급이 35 이상 40 미만일 때 첫 계급의 작은 쪽 끝값, 그것이 바로 35죠. 요 35에다가 누적 도수가 0인 점을 찍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35 이상 40 미만인 요 계급의 누적 도수 5는 바로 35와 45의 중간이 아닌 40 위에다가 이렇게 점을 찍어요. 그리고 그 다음 계급 40 이상 45 미만인 계급의 누적 도수 10에 해당하는 점은 45와 만나는 여기에 점을 찍는 것이고 세 번째 계급 45 이상 50 미만 요 계급의 누적 도수 17, 그러면 17이 45와 50의 중간이 아닌 50과 만나는 곳에다가 이렇게 점을 찍어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50 이상 55 미만, 이때 누적 도수 20, 요 20이 55와 만나는 곳에다가 이렇게 점을 찍어서 이것들을 연결해서 누적 도수 분포 다각형을 완성하게 되죠. 가장 중요한 것은 도수 분포 다각형이나 상대 도수 분포 다각형과는 다르게 점을 찍는 위치가 계급의 중앙, 계급값에 해당하는 곳이 아닌 큰 쪽 끝값에다가 점을 찍는다는 거 명심해야 되겠죠. 2. 상대 누적 도수의 분포표와 상대 누적 도수의 분포 다각형. 새롭게 상대 누적 도수라는 개념이 나오는데 이것은 누적 도수 분포표에서 전체 도수에 대한 각 계급의 누적 도수의 비율을 나타내요. 그렇다면 우리가 상대 도수를 구할 때와 마찬가지로 이 상대 누적 도수는 전체 도수분의 각 계급의 누적 도수라는 공식을 이용해서 구할 수가 있고 또한 상대 도수 분포표에서 상대 도수를 계급이 작은 쪽에서부터 차례로 더해서 구할 수도 있어요. 그리고 이렇게 각 계급에 그 계급이 상대 누적 도수를 써놓은 도수 분포표가 상대 누적 도수 분포표가 되겠죠. 그리고 요거에 대한 그래프가 상대 누적 도수의 분포 다각형이 되고 이때 세로축에 누적 도수 대신 상대 누적 도수를 써놓으면 되겠죠.